2023년 5월 8일 월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또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8일 월요일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 2,400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그다음에 기관이 한 4,500억 정도를 매수했고 개인은 6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거의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만큼 개인은 매도를 했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개인이 250억을 매수, 기관이 520억, 그다음에 외국인이 570억 정도. 기관과 외국인이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개인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 코스피 외국인들이 조금 다시 매수세가 돌아왔다는 거. 근데 그렇게 좀 아직은 또 시기상조입니다. 또 기관이 조금 매수를 많이 했는데 아마 대형주들을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반도체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장은 이제 좋아 보였지만 테마주들로 좀 움직이는 장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몇 주간 계속적으로 움직였었던 2차 전지 테마들 또는 히토류 테마들이 좀 하락이 좀 이어졌었고요. 2차 전지 주주들은 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외 테마들도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수익이 내기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강력한 테마였었던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였는데요. 정부가 이제 한미 사절단의 성과 중에 반도체는 이제 10대 분야로 꼽았었죠. 그리고 하반기에 반도체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핵심 신흥 기술로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그다음에 양자 디지털 바이오 등의 5대 분야의 기술 협력 클러스터를 발전 진전시키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들을 좀 몇 가지를 했는데요. 이제 BK홀딩스, JI테크, 그다음에 라운텍, 저스템, FST 이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BK홀딩스는 사실은 반도체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4대1 감자 변경후의 상장 첫날 이슈로 인한 상승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딱히 이제 반도체의 상승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관련된 얘기는 하지만 새로운 좀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JI테크 1주 3주 배정하는 300% 무중을 결정 공시를 했죠. 그래서 이에 따른 상한가를 보여줍니다. JI테크가 이제 사실은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던 그런 부분도 장중에 한번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에 따른 아마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텍. 보통 이제 애플하고 좀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분류가 이제 XR용 스마트 안경 관련으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SoC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이제 진행을 하는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라운텍의 회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애플이 XR의 이슈를 계속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부각이 되는 것 중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애플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저스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신사업을 위한 공장 매입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반공정 습도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저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약간 신흥 강자의 느낌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목도가 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반도체 테마들 중에서도요. 그다음에 FST, 포토마스크용 펠리클과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더 볼만한 이제 종목은 동진세미케미가 엔투텍 같은 경우는 좀 윗꼬리가 많이 물렸었었는데 그래도 좀 상승했었다는 부분이 좀 주목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투텍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상한가를 친 적도 있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강력한 테마들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식량주 테마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부들의 회의에서 주먹 다짐이 있었다는 이슈를 어제 전달을 드렸죠. 그다음에 흑해 관련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음을 좀 의미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식량주들이 좀 움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이제 고려산업과 미래생명자원 그다음에 한탑 정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량주들은 딱히 종목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유는 이제 테마성이 원체 짙다 보니까 식량주들 중에서도 특정한 내용을 좀 담고 있지 않는 한 움직이는 애들이 계속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테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증시가 좋지 않거나 새로운 테마가 없을 시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제 종목들을 하나 세부를 나눠서 할 필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세 번째 이제 강력한 테마 설탕이 있었습니다. 식량주 안에서도 좀 부각이 되는 설탕 테마인데, 세계 설탕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주요 생산국들과 생산량이 하향 전망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공급망의 부족도는 식량주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주 안에서도 설탕 테마가 좀 새롭게 좀 보이는, 약간 이제 히토리로 비교를 하자면 페라이트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설탕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당과 대한제당 우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양사도 상한가를 갔고, 산송홀딩스, 경인양행,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보락, 이렇게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삼양사,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이제 홈메이드 제품들을 이제 식품 사업을 죄송해요. 대한제당과 대한제당은 이제 설탕 관련주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탕 제조 판매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식품 부문 매출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겠고, 죄송해요. 제가 산송홀딩스라고 적어놨네요. 이걸 신송인데. 그래서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죠?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양사 같은 경우는 설탕, 밀가루 등 홈메이드 제품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대한제당이 상한가를 가면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자회사의 산송식품이 설탕 대체품을 만들어서 이제 키토, 알룰로스를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인양행, 자회사 JMC가 설탕 대체 사카린을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오크레마가 오늘 좀 장중에 부각이 됐습니다. 팔라티노스, 시클렉텍스트린 등 이제 올리고당,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올리고당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설탕의 대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력한 테마 모빌리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빌리티 부품 중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 관련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의 실적들과 현대차 그 세계 1위의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중국 부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수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부품들이 주목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덕영산업, 그다음에 한국무브넥스, 그다음에 모베이스전자, 아진산업,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덕영산업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45개월간의 정부 지원 개발비 50억 원을 이제 투입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음주운전 장비 이슈로도 불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애들도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무브넥스,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선하게 좀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모베이스 전자까지도 같이 움직였었는데, 제네시스 G90의 통합 컨트롤러를 개발함으로써 모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 현대차 기종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뽑히는 종목들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아진산업. 현대차 24조 원의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가장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조지아주 공장에 이슈가 있었을 때도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 현대차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현대차 전기차 부품 단독 공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 조지아주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진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단골 손님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강력한 테마 OLED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벤츠가 차량의 OLED를 이제 삼성과 LG 부품들은 이제 사용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시켰었던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주들로는 이제 야스와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 ENL, 인베니아 이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장비 업체죠. 그래서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 성공의 경험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양산형 300mm 웨이퍼 증착 장비 납품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ENL 같은 경우는 최근 IoT, AI 등 LED 결합한 신기술 개발하는 곳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인베니아 LG그룹 계열의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이제 핀텔과 인성정보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핀텔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었던 것 같고, 인성정보. 자, 이것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1조 원 규모 찌러시성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은데, 현재 시간 이제 공시 이슈가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시를 이제 내긴 했는데,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10억 달러에 대한 내용들은 맥스치를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적으로 공시에 대한 내용들과 조금 무관하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했고, 실적인 이제 공시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기대감에서 좀 벗어난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강요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얕은 게임의 정보들을 얻고 싶거나 관련주들이나 그리고 좀 장중에 새로운 정보들을 좀 얻고 싶으시다면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